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9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심 종목 후보 종목은 위지트하고 이트론이 있는데요. 이 위지트의 오늘 상승 이유는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그 관련주인 위지트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위지트는 그 옴니텔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그 옴니텔은 그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8.23%가 있고요. 전일에 테슬라는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받고 자사의 전기차를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 한 개 값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하고 관계가 되면 주가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까지 테슬라하고 연관이 되면서 위지트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의 위치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거래량이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트론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3,300억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상승 이유를 보면요, 이트론 관련된 뉴스가 여기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불확실성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 백신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백신은 면역 효과가 92%에 달하고요. 고령자 대상으로 2만 명을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면역 효과가 91.8%만큼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은 상온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고 가격도 $20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트론이 상승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인 스푸트니크 신기술 투자조합에 100억 원을 출자를 했다고 하고요. 스푸트니크 V는 한국 코러스가 국내에서 1억 5천 회분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트론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러시아 백신의 지금 효과가 꽤 괜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상당히 재료가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이트론은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3천억 가까이 됐는데요.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자본금이 699억이죠. 그리고 자본 총계를 보면은 448억입니다. 이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낮아지면은요, 일부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요. 이 자본금보다 이 자본 총계가 작았을 때 만약에 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완전 잠식이라고 해서, 완전 자본 잠식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되기 이전에 그냥 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금보다 이 자본 총계가 50%만큼 낮아지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요. 아직 50%만큼은 작아지진 않았는데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연간으로 한번 보면 18년도에는요 85억만큼 매출을 만들었는데 44억이 적자고요. 19년도에는 290억 매출을 냈는데 23억 원이 적자죠. 그리고 부채가 여기에 18년도에는 24억이었고요. 19년도에는 395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 부채 총계가 이제 500억이죠.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일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투자할 때 좀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3월이 되면은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거든요. 그때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오면은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거래대금도 좋고 차트의 힘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 재무 때문에 좀 매매하는 데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트론하고 EID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EID도 마찬가지로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고요. 매매하시는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주하고 관심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주는 다른 뭐 특이한 점이 없었고요. 오늘 박셀바이오는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아마도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C가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위 구간은 매매를 잘 안 하니까요. 이 절반 이하 구간에 오게 되면은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절반 이하를 기다린다기보다는요, 매수를 했을 때 내 평단가가 0.5 부근에 맞춰지면 되겠죠. 그리고 더 밀렸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나의 평단가를 낮추면 되고요. 그리고 빅히트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수급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일별 동향을 보면은 지금 코스피를 연기금에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팔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은 연기금에서도 계속 사고 있고요. 다른 기관에서도 꾸준하게 사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일부 매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외국인에서는 또 받았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여드렸던 0258 화면이 있고요. 이 종목에서 기준봉이 발생된 날짜가 의미 있는 날짜가 이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월 13일 양매수가 들어왔죠. 거래량도 크게 터졌고요. 그래서 이 날짜를 1월 13일로 설정을 하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의 평단가는 20만 6,650원이네요. 그러면요. 20만 6,650원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기준봉을 설정을 해보면은 1월 22일에 이날도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매수가 들어왔죠. 1월 22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외국인의 평단가가 21만 6,850원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밀렸을 때 이 정도 20만원 구간에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매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 수급이 이만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서 관심 종목 1번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구형테크를 보겠습니다. 이 구형테크는 악재가 나왔다고 판단을 해서 좀 타점을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요. 오늘 이 반등이 나온 위치를 보면요. 평상시하고 다르지 않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단기 과열이 걸렸을 때는 보통 이렇게 타점을 잡았죠. 양봉의 종가까지로 놓고 이 0.5 여기 절반 부분부터 1차 매수를 하고요. 이 382 부분에서 보통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였는데 일반적인 패턴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0.5 부분에서 과거 패턴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대바이오가 있었고요. 단기 과열이 걸렸을 때 여기에서 보면요. 0.5 부근과 382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때는 382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넵튠이 있었고요. 넵튠은 이 양봉의 종가까지 설정을 해서 0.5 부근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제약이 있었죠.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고가가 양봉이기 때문에 고가까지로 설정을 하고 0.5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형테크를 보면요. 악재가 나와서 여기에서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의 모습은 단순하게 0.5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일봉상의 반등은 나오지 않고 양봉 하나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시간외에서 1% 정도 상승을 해 있는데 여기에서 내일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아직까지는 매수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대로 큰 반등이 나오면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하루는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는 오늘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요. 차트 위치가 계속 높아지네요. 그리고 알로이스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내려오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이 현대바이오가 어제 오늘 크게 슈팅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한번 뉴스를 볼게요. 이 현대바이오는 리클로사마이드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효력 실험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실험 일자가 2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이 9일이잖아요. 그러면
동물 효력 실험을 이제 실험까지는 했을 거고요. 언제 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조만간에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다면 상승을 할 것이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하락을 하겠죠.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매매하는 데는 이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까다롭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도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내려놓고요.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리고 NX는 오늘도 내려오지 않았고요. 지금 관심 종목들의 흐름이 크게 내려오지 않는 흐름입니다. 동성제약이 약간 또 내려오고 있는데요. 기준봉의 위치는 여기고요.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갈지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을 봐서 이 종목도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이 PB파마가 지금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흐름이 이 명신산업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명신산업이 7천억대 이상, 9천억 이렇게 큰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0.5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 있었죠. 5천억 이상씩 연속으로 거래대금이 나왔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0.5 절반만큼 하락을 하고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또다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보다 거래대금이 더 크죠. 1조씩 2번 이상 나왔고요. 관찰을 하다가 이 종목도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요. 이 절반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B파마는 PB파마의 뉴스가 있는데요. 이 PB파마는요. 췌장암 항체 신약 후보물질 임상 시험 신청서를 프랑스 국립의약품 건강제품안전청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EA의 일상이고요.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독성이 더 심한 화학 함양제의 칵테일이나 치료 포기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여 병용요법으로 독성을 줄이면서 암의 원인을 차단하는 효과 극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있고 지금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감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B파마는 바이오 시밀러와 항체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바이오 시밀러는 그 셀트리온처럼 그 약품 중에서 특허가 끝난 약 있죠. 그 특허가 끝난 약에 복제약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항체 신약은 말 그대로 신약을 만드는 거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는 호주 임상 1상을 위한 IND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료가 자회사가 있는데요. 자회사가 오는 3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회사 상장도 또 재료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PB파마는 현재 재료도 좋은 것 같고요. 그만큼 거래대금도 좋고 상승 추세도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을 앞서 매매했던 이 포인트 모바일이나 이 명신산업처럼 비슷하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매수되는 종목은 없었지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종목은 또 언젠가 오게 되어 있죠. 내일이 설 전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편안하게 연휴를 맞으실 수 있도록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